자, 오늘은 와인잔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일단 와인잔 만들기 전에 라인을 곡선화로 되는 거 배워볼게요. 일단 라인에 가서 프론트 뷰에서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라인을 내가 그렸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라인이 곡선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1번이란 키보드를 누르면은 바로 편집 모드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 2, 3번의 메뉴를 배우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버텍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점의 속성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선의 속성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점의 속성을 바꿔서 곡선화 시키는 것도 배워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을 전체를 잡고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한 후 베이저 코너라고 해주면 되겠죠. 일단 설명을 해주면, 자, 스무스라고 하는 건 커튼처럼 주름이 랜덤하게 생기는 곡선, 베이저는 뭐예요? 곡선이긴 한데 대칭형 곡선. 베이저 코너는 대칭형이 아닌 한쪽은 곡선이고 한쪽은 직선인 그런 선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베이저 코너로 클릭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F8번을 눌러서 또는 여기는 XY 중간에 네모 모양을 클릭해서 XY를 활성화시키고요. 얘를 움직이면 지금 보기에도 정확히 곡선이 되고 있죠. 자, 이것의 이제 주의점은 이제 어떤 게 주의점이냐면, 하나의 핸들이라고 하는 이 짝대기가 다른 핸들과 X자가 되면은 3차원으로 변했을 때 모델링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또는 도형일 때 이 사이 면적에 면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핸들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선이 또 넘어갈 수 있다.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X자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면이 채워지지 않는다든지 3D 오브젝트를 변환 시 면이 찌그러진다든지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직선 만들기는 이렇게 합니다. 핸들과 핸들이 서로 마주보게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냅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직선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때요? 느낌이 직선도 되고 모서리도 되고 곡선도 되는 이런 상황을, 이런 형태를 베이저 코너 타입이라고 해요. 바로 점의 타입이 선의 형태를 만든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곡선이 각져 보이는 이유는요, 부드러움의 단계가 몇 단계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렌더링 밑에 있는 인터폴레이션 메뉴인데요. 스텝이라는 게 6으로 되어 있다는 건 6개의 점으로 곡선을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자, 보통은 평균은 이래요. 와인잔을 만들든 와인병을 만들든 조명기기를 만들든 라인으로 표현할 때는 무조건 20에서 30 정도 주면 돼요. 자, 100까지 되긴 하지만 20개와 100개는 구분이 불가할 정도로 부드럽기 때문에 그닥 이 이상 올릴 필요는 없겠죠. 자, 다시 기본 개수인 6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다른 것들은 이제 와인잔을 만들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지우고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와인잔을 보고 만들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무언가를 모델링 한다 그러면 참고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이미지를 어떻게 찾아와요? 자, 여기 렌더링이라는 탭에 보면요, 눌러보면 밑에서 7번째 줄에 뷰 이미지 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뷰가 뜨게 돼요. 이 이미지 뷰 특징은 뭐예요? RC라든지 다른 여타 이미지 뷰어랑 다르게 내장 뷰이기 때문에 보면서 언제든지 이미지를 변경할 수도 있고, 내가 모델링 할 때 갑자기 꺼진다든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받은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자, 미리 받아놓은 이미지에는 자, D 드라이브에
이 동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제가 뭐를 해놨을까요? 와인잔 이미지를 놨습니다. 얘를 오픈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죠? 만약에 이 기능을 안 쓰고 RC라든지 이런 만화를 보는 이미지 뷰어를 얘를 열게 되면 여기 화면을 클릭하는 즉시 그 이미지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이미지 뷰어로 열어놓고요. 주민주마도 하면서 내가 만들 건 요거 하나다 이러면서 줄여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품이나 인테리어 할 때요. 참고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자,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씁니다. 한 개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십 개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 와인잔 하나를 그냥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냥 여기다 화면에 내놓고 뷰를 보는 겁니다. 어떤 뷰를요? Z 버튼 눌렀을 때 화면을 정렬시키고요. 자, 중심 부분부터 위쪽으로 잔 부분이 4칸이라는 가정하에 밑에 바닥까지는 3칸이다 보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표현해 보자면 자, 뭡니까? 원점으로부터 4칸이면 중점으로부터 4칸, 중점으로부터 3칸이면 중점으로부터 3칸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더 이쁘게 만들어 보려면 폭이라는 넓이도 계산해 봐야겠죠. 넓이는 이제 여기 중점으로부터 한 칸, 이쪽으로 중점으로부터 왼쪽으로 한 칸, 총 2칸이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자, 여기에서 바닥 부분이 아무래도 여기 잔 부분보다 더 넓을 것 같아서 중심으로부터 2칸, 중심으로부터 2칸 할 거예요. 이유는 끈 모서리를 깎아낼 거기 때문에 좀 더 짧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만드는데요. 일단 오늘 써볼 기능은 어떤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기능을 쓰겠다 그러면 자,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병류라든지 자, 뭐 냄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어떤 원형 테이블 같이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정원형이나 정다각형, 앞에서 바라봤을 때 좌우 대칭형이면 오늘 배우는 라스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뭐합니까? 와인잔이나 와인병, 예, 조명기기 등을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와인잔을 봐도 와인잔의 정면은 좌우 대칭형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정원형이죠. 그러면 바로 이 라인으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점은요, 위점부터 그리게 되는데, 자, 여기선 두 가지로 가늠할 수가 있겠죠. 중심점부터 찍을 거냐, 오른쪽 끝점부터 찍을 거냐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건 별건 없어요. 어떤 회전하는 물체의 형상이다 보니 구멍이 뚫려야 돼요. 그래서 시작점은 오른쪽 위, 예, 끝트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4칸 지점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시작점이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모델링 방식 중에 하나가 중점을 하나 더 찍는 거예요. 예, 중점을 하나 더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베이지어 코너라는 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점은 어딥니까? 여기쯤에 찍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물체가 회전했을 때 이 끝점을 찍은 건데요. 자, 중점을 찍고 라스라는 기능을 한 바퀴 돌려버리면 여기가 유리가 차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두 번째 점은 그냥 중점에 찍어버립니다. 다음 점은 다리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원점으로부터 3칸이 다리부터 바닥이라면 Shift 키 눌러서 수직선으로 예, 2칸 반만 찍습니다. 예, 다리의 길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 오른쪽으로 2칸 간다고 했거든요. 2칸 지점에다 찍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Shift 눌러서 수평선으로 마무리 짓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원형 테이블이든 무엇이든
라인으로 그려놓으면 회전축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다 보니까 항상 왼쪽 끝에 있는 이 마지막 점을 X좌표 0으로 만들어주면 더 작업이 편해요. 그래서 얘를 X0으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점을 잡고 베이지어 코너 해주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 가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위쪽은 약간 직선적인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위쪽은 약간 처진 느낌의 볼록한 느낌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위에 있는 핸들은 길어지면서 누른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이 각도에 따라 핸들을 바꾸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뭡니까? 자, 내려버리면 누른다는 의미죠. 눌러주면서 밑에 이 각을 대략 핸들로 표현해주면 이런 식의 잔 부분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봤을 때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 스텝을 20을 주면 부드럽게 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핸들과 핸들이 X자로 겹치지 않죠. 대신 하나의 선이 길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다듬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거예요. 다리 부분이 어때요? 약간 얇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유리가 밑으로 갈 때 얇아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두 점을 잡고 베이지어 코너를 하기 전에 잘 생각해 봐요. 여기가 필렛이 먼저 들어가느냐, 여기가 둥글둥글 하니까요. 자, 이건 아닙니다. 항상 순서는, 모델링 순서는 두 점의 핸들을 먼저 얇게 만들어주는 베이지어 코너를 먼저 합니다. 자, 이유는 이 점에 필렛을 먼저 하게 되면 속성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점에다가 마무리 필렛이란 효과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깎아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지금 사진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 예제는 어때요? 밋밋한 형태의 가장 싼 거를 만들죠. 그래서 필렛으로 이렇게 깎아 줄게요. 길게. 마무리는요, 여기가 어때요? 잠보다 더 튀어나오지만 이대로 라스란 명령어로 잔을 만들게 되면 너무 뾰족해서 다치겠죠, 사람 있으면. 그래서 이런 때는 이 점에도 필렛을 줘서 한 반 칸 정도로 깎아줍니다. 그래야 얘처럼 끄트리가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려놨으면 뭐예요? 선택을 풀고 L 버튼을 한번 누르면 라스라는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 명령어가 바로 뭡니까? 자, 와인잔 또는 와인병 그리고 조명기 같은 물체를 만들 때 쓰는 거겠죠. 자, 엔터 치면 이렇게 묘한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이유는 뭡니까? 실제 라인의 지금 회전축이라는 피봇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예, 어느 라인에 뭐 센터라고 하는 방향도 아니고 랜덤하게 이제 회전축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자, 라스에 갔을 때는 어디서부터 보느냐? 얼라인이라는 메뉴를 보고 회전축의 위치를 잡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회전축은 이 점을 말합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미니멈 누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시에 뭡니까? 자, 앞으로 무조건 오른쪽만 표현한다면, 자, 오른쪽이라는 게 뭐예요? 라인의 경계선을 오른쪽만 표현한다면 무조건 미니멈만 누르면 뭐가 되죠?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번에 회전축이 왼쪽 끝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나의 와인잔을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설정은 뭐가요? 다이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다이렉션이란 건 X를 누르면 Y를 누르면 Z를 누르면 다 틀리죠? 일단 프론트 뷰에서 이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Y축이 회전축이 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Y를 누르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요. 미니멈 누르면 Y자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프론트 뷰 외에 라인을 그려놓고 라스란 명령을 쓰게 되면 바닥에 놓거나 다른 축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 얼라인, 미니멈, 다이렉션 누르기 싫으면 프론트 뷰에서 오른쪽 외곽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라스란 명령을 쓰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캐핑이라고 하는 건 면을 막다는 뜻인데 이건 의미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는 됐는데 왠지 부드럽지 않죠. 회전하는 면의 개수가 16개니까 세그먼트를 30개 정도 주면 Y자 같으면 충분히 둥글둥글한 모양을 볼 수 있겠죠. 이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멀리서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작게 보이는 용도인데 작게 하기 때문에 멀리서 요만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서 부드럽고 각진 게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와인잔처럼 일종의 소품이고 멀리서 작게 보일 제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그먼트 30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바라보면 이제 잘 보이진 않으나 여기 16개의 선이 30개의 선이 하나로 뭉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여기다가 유리 재질을 넣게 되면 바닥이 깨져 보입니다. 이유는 16개의 선이 하나로 뭉쳐서 웰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붙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제가 잠깐 자, 명령어로 써볼게요. 명령어는 아니고 상태를 좀 바꿔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백페이스 컬이라는 설정을 해주면요. 자, 묘하게 이상해 보이죠? 자, 이건 뭐냐면 안쪽 면과 바깥쪽 방향이 빨래 장갑 뒤집어지듯이 뭐합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때는 풀립 노마를 누르면 원상태로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보니까 바닥이 깨져 보이는 게 너무 심하죠. 이럴 때는 웰드 코어를 해서 자, F3번 눌렀을 때 보이는 파란색 선 부분 있죠, 이거? 얘가 뭐예요? 예, 코어라고 합니다. 중심이란 얘기죠. 중심의 끝부분이 자,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30개의 엣지가 또는 세그먼트가 선이 들어와서 뭐예요?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점이 30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합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상이었겠죠. 만약에 인테리어 할 때 이 소품을 갖다가 자, 어디에다가요? 주방 와인잔 거치대에다가 꼽아놨다 그러면 얘가 유리가 되니까 투명해지겠죠?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예, 유리가 깨져 보여요. 불량품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모델링이 끝났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설정이 끝나긴 했거든요. 자, 그건 아닙니다. 프론트 뷰를 보고 F3번 눌렀을 때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어떻습니까? 자, 어떤 모양이에요? 상당히 뭐가 틀려요? 자, 여기 안에 있는 뭐예요? 이 부분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자, 얘는 유리의 두께라는 게 표현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유리의 두께를 표현해 보는데요. 중요한 건 외곽선도 그려야 되겠지만 실제로 유리에 해당하는 그 두께 부분에 외곽선을 전체 그려주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라인에서 세그먼트 선택, 엣지 선택하고요. 엣지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세그먼트라고 하죠. 얘를 X방향으로 복사 후 Shift 누르고 복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드 켜보면 이 끝점, 새로 만든 끝점을 X좌표에 0을 만들고요. 위로 한참을 반칸 정도로 올려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모양의 중점은 뭐예요? 여기가 수평하고 여기가 대각으로 올라가면서 얇아지거든요. 지금 그걸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빼도 되고 하긴 하지만 좀 더 뺐을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얇아진다는 느낌이 덜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놓고요. 이 점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가까이 가서 내리고요. 자, 옵션에 있는 옵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커넥트란 기능을 써서 클릭 드래그로 연결해 줍니다. 왜요? 여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여기가 뚫려 보이겠죠? 라스 했을 때. 그래서 여기를 뭘로 해요? 또 필렛으로 사람 입이 달 공간이니까 두 점을 잡고 깎아줍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합니까? 선택을 풀고 라스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다시 한번 보면 이것도 뭐예요? 안쪽 면이 보이죠? 그럼 이것도 안과 밖에 뒤집어졌으니까 플립 노말을 꺼주면 되겠죠. 꺼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거는 항상 눌렀다 끄는 기능이고 그 외의 기능은 대부분이 클릭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아직 재질을 안 배워서 모델링만 해봤지만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안에도 구멍 뚫리지 않았고요. 자, 정상적으로 모델링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바로 와인점 모델링을 다 완성한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